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단원의 마지막 소단원, 다항식의 계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단원을 절반으로 나눠서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9쪽을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 이용, 무단 편집 복제 전송은 반드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9쪽에 나와 있는 탐구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서 조항이 중요하죠? 문자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것은 그전에는 뭐는 해봤다. 1개일 때는 해봤다.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거였었죠? 문자가 x 같은 것이 있고 x의 개수 3, x와 같이 개수가 붙어 있고 거기에 상수항 2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자가 사용된 식, 그러나 같은 문자여야 되겠죠. 2x 더하기 이번에는 1 같은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했을 때 다항식들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러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디서 사용했나요? 바로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푸는데 바로 쓰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을 때도 어떤 방정식의 풀이에 쓰이겠구나 라고 하는 쓰임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쓰임이 있는 중요한 단원이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같이 따라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하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채랑이와 하진이가 학교축제에서 주스를 판매한다는데 여기 사과 주스하고 수박 주스라는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어요. 수학에서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대상을 개수를 센다라고 하는 상황이 자주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2가지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예전에 1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는 하나의 x 표현된 것을 가지고 나머지 한 개의 관계가 있어서 x를 이용해서 둘 다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x와 y와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문자가 사용된 식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야기는 이 정도 각설하고 사과 주스 한 병을 x1, 수박 주스 한 병을 y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랑이의 판매 금액은 얼마일까? 먼저 채랑이를 볼까요? 채랑이는 사과 주스를 5병 팔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과 주스의 가격 x를 곱하니까 5x네요. 그 다음에 수박 주스가 2병이니까 2y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건 아니고 판매한 거죠. 하진이는 반대로 4x 더하기 3y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문자를 이용해서 주변 현상을 나타내는데 2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이용하여 상황을 표현할 때 오히려 1학년 때는 x라는 문자 하나로만 표현해야 하니까 조금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자를 정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표현하면 되니까 그런 점이 좋은 거죠. 문자를 너무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런 문자를 정리하는 방법도 수학적으로는 있어요. 자, 어쨌든 활동 2번 두 사람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각각에 대한 판매 금액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갈라볼까요? 그러면 두 사람이 판매한 사과 주스 9병으로 볼 수 있고 수박 주스 5병으로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의 총 판매 금액은 9x 더하기 5y1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판매 금액을 알아본 거랑 총 판매 금액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을 이용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각각 판매 금액을 구한 것과 함께 판매 금액을 구한 것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탐구하기에서 채랑이의 판매금액 5x 더하기 2y1이라고 표시했었고요. 하진이의 판매금액 4x 더하기 3y1이라고 했었는데 그 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괄호 안에 집어넣고 전체를 더해주면 돼요. 합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합은 이미 우리가 구했어요. 따라서 그 합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수학적이고 아름답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학에서 항상 등장하는 패턴인데 특히 문자와식에서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도 왜 그렇지? 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되어주는 것들이 항상 무엇이다? 미리 정해둔 법칙들 그리고 계산 방법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물론 동료함끼리 모아 계산한다는 것도 어떤 원리였습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1차 방정식을 배울 때처럼 교환법칙과 어떤 그 분배법칙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똑같이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것들은 계산 유리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뒤에 다른 계산을 한다면 그때는 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슬슬 생각이 나시죠? 예전 생각이 난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했는데 여기에서 좌변에 있는 5x 더하기 2y와 4x 더하기 3y의 합은 아까 표현했던 것과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아까 전체를 세어서 낸 것과 같이 만들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이 우변으로 같아지는 원리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뭐예요? 괄호를 풀어도 된다. 역으로 말하면 괄호를 묶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2y와 4x가 자리를 바꿨으니까 교환법칙이죠. 그런 다음에 5x 더하기 4x를 먼저 계산해도 된다. 이것은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지만 여기서 결합법칙을 이용하는 액션을 우리 동료함끼리 모은다라고 표현했네요. 마지막으로 5x 더하기 4x에서 계수끼리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것은 바로 분배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맨 처음에는 정확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났을 텐데요. 동료함끼리의 계산이라고 하는 점은 1차식 계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정리했냐면 문자가 1개일 때 1학년 때와 똑같이 먼저 괄호를 풀고 동료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께 해보기 1번을 같이 확인해 보죠. 계산 원리에 대해서 괄호를 풀고 동료함끼리 정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합이라고 하는 쉬운 상황을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좌측에는 지금 가로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세로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로셈이 편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로셈에 있어서도 가로셈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갈게요. 일단 가로셈을 볼까요? 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지? 합 그냥 괄호를 풀어주면 되니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결합법칙을 적용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2개 바꿔줬죠? 어떻게 한 거라고 했어요? 교환법칙을 적용한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합쳐서 뭔가가 될 거예요. 무슨 법칙 적용할 거예요? 분배법칙 적용할 거예요. 무슨 A가 된다? 3하고 2를 먼저 계산한 5A가 된다. 그 다음에 2B 빼기 3B 역시나 마이너스 B가 된다. 간단하죠? 합에 대해서는 가로셈으로 해도 충분할 거예요. 세로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을 보세요. 세로셈 3A 더하기 2B라고 하는 괄호 속에 들어있던 것을 여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괄호에 들어있는 2A 마이너스 3B를 써줍니다. 전체에다가 덧셈을 해줄 준비를 한 다음에 3과 2를 자리 맞춰서 더해주고요. A도 더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A는 자기 자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자릿수를 맞춰서 10의 우리 십진법 자연수를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계수들의 자리만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그냥 정수의 덧셈, 유리수의 덧셈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나왔어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합이 아니라 뭐죠? 차예요. 뺄셈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뭘 주의해야 되죠?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부호 바꿔주는 과정을 꼭 확인해 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처럼 마이너스를 얘한테도 날려주면 마이너스가 없었던 3x는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마이너스가 있었던 y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없었던 플러스였던 4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부호를 배분해 주는 것에 주의해 줍시다. 부호 배분, 마이너스 1을 분배했다고 봐도 될 거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간단하죠? 무슨 법칙? 교환 법칙에 의해서 전부 다 정리해 주는데 어떻게 정리했어요? 동류항끼리 정리했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를 문자로 갖는 항들. 두 번째, y를 문자로 갖는 항들. 마지막, 상수항들. 각각을 정리해보면요. 2x 더하기 바로 3y-7이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서 가로셈은 확인해 봤는데 세로셈을 뺄셈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겠는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세로셈 오른쪽을 봐주세요. 세로셈 5x, 3x, 2y, -y, -3, 플러스 4 이렇게 줄을 다 맞춰서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일단 줄이 딱딱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춰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5 빼기 3이라고 했을 때 2x가 되는구나. 그런데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때가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준다? 일단 마음속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보고 더한다. 그럼 3y.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보고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함께 해보기를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차례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문제 1번에 대해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셈 또는 세로셈. 자, 할만했으니까 가로셈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5a-3b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한숨에 할 수 있으면 딱 좋겠어요. 단숨에 전부 다 올바르게 고쳐주기. 처음이니까 5a-2a 마이너스 3b 플러스 b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 3a-2b 선생님이 필요한 과정은 전부 다 써줬어요. 다시 한번 강조. 이건 결합법칙을 적용한 거였어요. 결합법칙이기도 하고 분배법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배법칙으로 마이너스 2를 분배해줬다고 봐야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교환법칙을 사용해서 동량끼리 모아줬고요. 마지막에 동류항의 계산에서는 다시 뭘 썼다? 분배법칙을 사용했다. 요거는 계속 강조합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다를 거 없죠? x 더하기 2y 빼기 3 합이라서 너무 좋네. 3개의 항이라고 좀 더 쉬운 쪽으로 해줬나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더하기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계산해주니까 역시나 4x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됐어요.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로셈을 할 때는 여기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뭔가 순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세로셈으로 쓸 때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자리를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세로셈도 한번 써볼게요. 5a-3b라고 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2a-b를 여기다 써주세요. 그리고 전체 마이너스 세팅이죠. 그러면 5 빼기 2니까 3a 3 빼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2y 빼기 3 그리고 3x 빼기 2y 더하기 2를 합친다. 합할 때는 간단하다. 그리고 0이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 해요. 그래서 자리를 맞춰서 계산한다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세로셈이 여러분에게 조금 덜 틀리게 하는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좌우로 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연습만 잘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쓸 것은 아니지만 2차식에 대한 계산도 해볼 거예요. 2차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차수라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야겠죠. 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문자의 지수를 말하는 거였어요. 문자의 지수만 차수라고 했고요. 숫자의 지수는 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에만 차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는 말은 1차 방정식의 1차식과 대비되죠. 1차식은 뭐였습니까? x에 대한 1차 차수가 1인 항만 있는 경우였어요. 이제부터 2차식이라고 하면 대충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다항식 3x제곱 더하기 5x-1은 차수가 가장 큰 항이 3x제곱이고 그 차수가 2이므로 2차식이다. 말이 길지만 간단하죠? 2차 항이 있으면 2차식이에요. 2차 항이 있는데 0x제곱일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건 2차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 함정만 피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ax제곱이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고 합시다. 2차식인가요?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다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요. 자, 0이 아니다 조건이 세 번째로 등장했어요. 0이 아니라는 조건. 첫 번째,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길이는 0이 아니어야 될 거예요. 웬만하면. 길이가 0을 허용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식의 개수가 0이면 2차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2차식이라면 0이 아니다예요. 어쨌든 2차식의 덧셈 뺄셈에서도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류항의 의미가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와 y는 서로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가 달라서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x하고 x제곱은 동류항인가요? 아닌가요? 문자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류항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아야 해요. 참고로 상수항은 차수가 얼마일까요? 0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겠죠. 문자의 경우에는 곱할수록 차수가 높아지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상수의 경우에는 곱해도 차수가 변하지 않아요. 0을 제외하고요. 자,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함께 해보기 2번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주어줬어요. 아까와 다를 건 별로 없어요. x제곱을 y처럼 생각해도 돼요. x제곱하고 2x제곱끼리 계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환법칙을 쓸 거예요. 결합법칙으로 괄호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교환법칙으로 동류항끼리 모았어요. 마지막에는 분배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동류항끼리의 계산이 되겠죠. 오른쪽에서 세로셈으로 확인해 보아도 2x가 들어갈 자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뺄셈은 항상 주의. 뺄셈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바뀌었어요.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어주고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까요? 분배법칙을 썼다라고 봐야겠죠. 마이너스 1에 대한 분배. 그 다음에 교환법칙 써주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다시 써주고 그래서 4x제곱 빼기 3x제곱은 어떻게 4x제곱 빼기 3x제곱이었는데 4 빼기 3 괄호 열고 괄호 닫고 x제곱 그래서 1x제곱이니까 생략해서 x제곱 이렇게 써준다. 오른쪽 차에 대한 계산을 직접 해보아도 x제곱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2번 1분 시간 드려볼게요.
간단한 얘기죠? 가로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자, 가로셈을 계속해 봅시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목적은 동류항끼리 모은다. 제곱, 그러니까 2차 항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x, 1차 항끼리 모아주고, 상수항끼리 모아주고, 계산한 결과는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줍니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주의, 마이너스가 보이는 순간 긴장, 몸에 털이 곤두선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긴장을 놓치는 순간 당합니다. 정리, 5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이 과정은 나중에 생략 가능하겠죠? 생략 가능. 마지막 6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과정에서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첫 줄에서 마지막 줄로 바로 갈 수 있다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뺄셈일 때는 이 과정을 찍고 가시는 게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 줄의 풀이는 나와주는 게 옳겠다. 세로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면 괄호가 여러 개 쓰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고 교과서에서 연습하라고 하는 정도면 여러분들 평생 쓰는 어떤 계산들 속에서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 중, 대괄호 순으로 풀어서 간단히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이 순서로 제기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과서에서 푸는 방식을 봐보세요. 소괄호를 풀었어요. 소괄호를 풀게 된다면 그럼 괄호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괄호의 종류가 바뀌어요. 바깥 괄호가 중괄호로 바뀌고 속 괄호가 소괄호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대중소였어요. 그리고 소괄호를 풀어줄 때 여기 유의해 주세요.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또 풀 거죠. 근데 또 풀어주는데 역시나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고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여기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소괄호가 되어버린 쪼그라든 이 괄호까지 풀어준다면 이렇게 계산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인데 5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고 9x 플러스 4니까. 자, 그런데 이 순서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순서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5x제곱 대괄호부터 풀어볼게요. 더하기 3x 마이너스 이번에는 중괄호 유지죠.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여기 닫아주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계산할 게 없네요. 그럼 한 번 더 풀어주죠.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된다? 여기를 더하기로 바꿔줘야 된다. 더하기 6x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전에 일단 정리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일단 계산해 주니까 3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4.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줄수로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나? 한 줄 더 맞나? 쌤이 여기서 중간에 하나를 생략했죠 사실은. 그래서 거의 같은 상황이 되는데 뭐가 논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소괄호를 먼저 풀었을 때 속에서 계산이 돼서 더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렇게 모든 괄호들 속에서 비슷비슷한 x에 대한 항들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는 또 계산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하나에 아주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소괄호를 먼저 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대괄호를 먼저 풀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 괄호 풀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습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을 조금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계산했나요? 선생님은 대괄호 먼저 풀어볼게요. 중괄호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요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3x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속에서부터 풀어본 것도 해봅시다. 소괄호부터 풀어본 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소괄호로 바꿔주고 2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주의 마이너스 1. 주의해야 될 것들 다 표시해볼게요. 주의해야 될 부분 어디 주의해야 되지? 여기 주의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 주의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역시나 주의해줘야 될 부분들 생각할 수 있죠. 어디였어?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론인 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2번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중괄호 2x제곱 마이너스 소괄호 x 플러스 2 중괄호 중괄호 소괄호 종류를 안 바꿔도 되죠. 이렇게 하면 3x 제곱으로 정리해주고요.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 주의. 자, 그래서 괄호를 푸는 과정은 여러분의 초이스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일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낭비예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항식끼리의 계산,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계산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머리를 쉴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라는 것은 항상 배우고 나서 익히는 시간 또는 뇌에 새겨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한잠 자고 내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 영상을 봐주시고 그 사이 연습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